네, 메르스 확진자가 어제보다 3명 늘어서 지금까지 16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8명은 노출된 뒤에 18일에서 20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메르스 진행 상황을 숫자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이슬기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숫자로 보는 오늘의 메르스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이 워낙에 많이 얽혀 있어서 숫자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숫자부터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앞서 허승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14가 잠복기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 예, 이게 지금 학계에서 알려진 메르스 최장 잠복기입니다. 예. 잠복기라는 의미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처음 접촉을 한 이후에 그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정부가 이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격리 해제 등의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요즘 최근 들어서 14일을 넘겨서 그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들이 그렇죠. 속출하고 있어서 이 잠복기가 정말로 최장 14일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있는데요. 예. 그 잠복기 2주를 절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예. 그 중동 지역 환자들의 그 임상 양상을 바탕으로 WHO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8월에는 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잠복기에 대한 실험을 다시 한다고 하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 잠복기 14일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예. 예를 가족 감염의 그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 쉽게 말하면은 한 가정 내에서 환자가 2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 2분은 모두 다 같은 날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겁니다. 예. 근데 한 분은 잠복기,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이 되었고 또 한 분은 14일을 넘겨서 발현이 되었다면 그 두 번째 발현이 된 분은 애초에 그 응급실에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 구성원에게 감염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 가족 감염의 그 논란도 좀 있는데 네. 학계에서는 가족 감염의 확률이 좀 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은 정설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잠복기를 넘어서 환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또 이 기자께서는 가족 감염의 가능성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NEJM에서 2013년도에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한 건데요. 그 당시 자료도 14.7일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네. 95%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주로 5에서 한 7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16일 물론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그 확률상으로 봐서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셨던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환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증상 발현일이 우리가 확진한 날짜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가족 간 감염보다는 환자 노출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14일이 넘어서 그냥 진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분이 노출된 지 14일이 넘어갔지만 네. 메르스 바이러스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좀 진행하는 게 좋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유감스럽게 우리나라가 그 약간 경직된 그런 보건 당국의 그 지침 때문에 14일 이후에 검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좀 이렇게 보다 법이 더 앞서 나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환자 진료했을 때도 예.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심스러우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그렇지만 보건당국에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들은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바이러스 잠복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혹시 그 메르스 바이러스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도 잠복기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 진단을 통해 가지고 예.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융통성이라고 그러고 뭐 좋게 보면 이제 경험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과서적으로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딱 확인하면 되는데 네. 사람들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도 뭐 7일, 14일에 딱 끝나면 다 좋지만 며칠을 더 쓰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이라는 게 사이언스기도 하지만 아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첫 번째 숫자로는 잠복기에 대한 내용으로 14를 만나봤고요. 두 번째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숫자는 14, 두 번째 숫자는 13.9입니다. 이 기자, 이건 뭘 뜻하는 거죠? 네, 이건 오늘까지 집계된 치사율을 의미합니다. 예. 사망자는 현재 23명이고 전체 확진자 수는 165명인데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예. 사망자 23분 중에서 남성이 70%로 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60대가 가장 많고 70대, 50대, 80대, 40대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 만성 질환자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은 91%에 달하는 21분입니다. 네, 사망자 중에서. 60대, 70대 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고 또 네.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지만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40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사망률, 치사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조차 좀 약간 꺼리팅하고요. 예, 예. 예. 우리는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다 이제 가족이 있고 다 사연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일단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바이러스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바이러스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 이게 특징적으로 하기도 쪽에 침범하기 때문에 하기도 쪽에 들어가서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서 예. 호흡곤란 증후군에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유발되는데 이 경우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그 DPP4라는 그 수용체를 통해서 많이 침범에 들어가는데 이게 폐 쪽하고 콩팥 쪽에 좀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콩팥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이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단지 이제 이게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속성상 고령자분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예. 고령자 접촉자가 많아서 많이 발생됐던 걸로 생각됐고 젊은 분들 경우에는 비교적 면역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퇴치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적을 경우에는 그냥 자동 방어 기전에 의해서 퇴치가 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격렬한 반응을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예. 바이러스 세포들을 제거하면서 정상 장기들도 많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장기들이 손상받게 되면은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든지 호흡곤란 증후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인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보존적 치료 방법, 우리가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끌 때 환자분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 고령자분에 비해서는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회복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인 숫자였습니다. 0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세 번째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 굉장히 큰 숫자라서 좀 걱정부터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자, 이 숫자 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현재 격리 대상이거나 예. 아니면은 격리 해제된 사람, 그 두 군을 합친 것을 10,000명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요. 이미 네네. 숫자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예. 그 메르스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메르스 감염자가 자신이 감염자라는 걸 알리지 않고서 의료진과 접촉을 했거나 예. 내지는 방문자와 접촉을 했거나 또 다른 환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모두 다 그 격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격리 대상자가 이렇게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좀 관리에 상당히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자가격리자들이 그 말을 하지 않고서 그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무단으로 외출을 하는 경우도 좀 그런 소동도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예. 그 격리자들에 대한 관리가 뭐 한계에 직면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세대로라면 뭐 10,000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죠.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 군대에서 아마 그 5천 명, 10,000명 소집해도 네. 몇 명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현실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정부도 이 사실은 아마 인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하려면 결국 필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예,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경기도 쪽에서는 이제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좀 중지하시고 예. 네. 보건소에 있는 많은 인력들을 이 관리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아주 다행스러운데 다른 지자체도 좀 그렇게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결국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격리자분들이 이제 가장 곤란한 것이 이제 결국 생계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하고 그다음에 내가 메르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굉장히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분들이 좀 이제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인데 그 의료기관들에 노출이 되면 또 의료진분들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네.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다른 환자분들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좀 그 관리를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넘어섰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늘 뭐 삼성 서울병원의 외래 환자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면은 관리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 예. 자기를 잘 보시고 예.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다음에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메르스 한라인을 이용해서 그 지시를 따라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또 격리자라고 해서 모두 다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예. 격리자가 돌아다니셨다고 해서 내가 위험해진다 이건 아니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즉 예.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실 필요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격리자 가운데는 뭐 시설에 격리된 분들도 계시고 자택에서 격리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환자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한국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외국 같으면 개인 생활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예. 우리는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라든지 식기료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사실은 그것도 좀 엄격하게 좀 이렇게 제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집에 가서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아시는 그 격리자 뭐 저도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더니만 가족들을 대피시키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감염시키고 싶은 사람은 남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지침이 처음에 나갔을 때 식기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쓰고 자기 보호 장비를 활용하라는 지침은 이미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얼마나 전달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예.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네 번째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숫자가 24네요. 일단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시는 숫자일 것 같은데요. 좀 희망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퇴원자 수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사망자 수보다 퇴원자 수가 많아졌는데요. 예, 예. 좀 희망적인 숫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 씁쓸하기도 한 것이 지금 메르스 사태 한 달인데 이 문명국가에서 한 달이 되어서야 겨우 퇴원자가 사망자를 앞섰다는 것이 좀 씁쓸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일단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그 사망자와는 달리 그 퇴원자는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50대, 20대, 60, 70대, 30대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인 23명보다 퇴원자인 24명이 더 많아졌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선생님께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 뭐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이렇게 다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가볍게 감기처럼 진짜 알코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요. 예. 어느 시점에서 치료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중증 폐렴으로 진행된 다음에 치료가 시작된 경우가 많았었고요. 예.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의심 환자들을 미리 발견해가지고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
방법들이 예. 메르스 바이러스의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광범위 항생제라고 항바이러스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초기에 아무래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예.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출되는 바이러스 양도 아무래도 자기 보호 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 예후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불감증도 또 지나친 공포심도 아무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금 네 번째 숫자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숫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메르스입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지금까지 나온 숫자 중에 가장 적은 4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까지 뚫리지 않는 이른바 소위 메르스 청정 지역인데요. 인천, 광주, 울산, 제주입니다. 예. 일단은 이 지역에서 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메르스 그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애초에 서울 대형병원에서 그 감염된 환자들이 전국 각지의 중소병원으로 그 흩어지고 또는 그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유를 하면서 그 예.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의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심하긴 이르고요. 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그 메르스 의심 병원을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메르스 의심 환자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하고 예. 자가 격리 지침을 확실하게 지켜야만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제주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요? 예, 그 13일 그러니까 토요일 지난주 예.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은 141번 환자의 경우인데 예. 이분이 그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제주 여행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증상이 발현되기 전이라면 감염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걱정을 뭐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상 발현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좀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본인이 그 메르스 접촉을 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가격리 지침을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예. 확실하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여러 병원을 경유하신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려면 이제 전파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기도 쪽에 있기 때문에 뽑아내서 이게 전파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감염이 발생하려면 일단 감염 원인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 원인을 받아줄 다수의 비감염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감염 원인이 있고 다수의 대중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예. 그래서 확산이 됐던 거고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다수의 대중이 면역 상태를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감염원이 있어도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면역 상태를 갖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방 접종이죠. 예. 아니면은 병에 걸렸던 거, 병에 걸려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획득하면 다수가 획득하고 있으면은 감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파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 접종이 아직 없고, 예. 그다음에 다수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오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 간단한 방법이죠. 이게 공중에 비말돼 가지고 이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입에서 튀어나온 다음에 어딘가에 부착되거나 예.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시고 이 손을 가지고 입으로 가져가시면 걸리시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가지실 수 있는 예방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을 열심히 씻으시면 우리 집단 자체가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 바이러스 자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손 씻기 내용까지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메르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셨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경제부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